지금 이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에 우리 동북아시아의 이 세력 관계가 아주 비교적 분명해졌어요. 사실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추가로 결의를 해가지고 이 국제적인 제재를 가해하는 쪽으로 결의물이 나왔어야 되는데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의장성명과 같은 아주 약한 수준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가만보니까 중국하고 북한이 동맹국이고 한미일이 공조를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딱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과거보다는 좋아진 거죠. 과거는 어땠느냐 하면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한국이 중국, 북한 편을 들었죠. 중국, 북한, 한국 이래 되고 미국과 일본이 따로 놀고 하니까 이게 영 깝깝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화를 냈는데 이제는 한국이 이쪽으로 붙는 바람에 한미일 공조 체제 대 중국과 북한 동맹 체제의 딱 이렇게 부분이 딱 지어졌어요. 이게 앞으로 통일 때까지 이런 양극 체제의 대결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경제적인 협력관계죠. 경제적인 협력관계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무역액은 이제는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무역액을 합친 것보다 더 커졌어요.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한국은 공존 공영하면서 그 무역의 크기가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만큼 상호 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죠.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중국도 우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은 또 뭐냐? 이거는 군사동맹관계입니다. 군사적 동맹관계. 이것은 또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협력관계가 커질수록 중국과 북한의 협력관계, 군사적 협력관계는 약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관계가 세지니까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관계는 약해졌어요. 사실상 지금 동맹국은 아니죠. 거기에는 수긍을 했는데 중국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이유는 뭐냐? 중국이 따로 계산이 있기 때문이죠. 중국에서 다 계산을 해보니까 무엇이 중국은 제일 걱정이냐? 우선 중국은 다민족 국가다. 어떻게 하면은 중국을 통일국가로서 유지하면서 연간 10% 성장을 앞으로도 20-30년 계속하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민주주의가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민주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인권 주장하고 지방자치 주장하면 큰일 나겠다. 그런데 가만보니까 북한이 잘 막아주고 있다.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있다. 한국, 미국, 일본으로부터의 민주주의의 힘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뒷문에서 잘 막아주고 있는 게 김정일이다. 그럼 김정일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 유지시켜야 된다. 유지시키되 어느 정도 유지시키느냐? 먹고 살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럼 김정일이 너무 커가지고 힘이 붙어가지고 한국을 친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곤란하다. 그래 되면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중국은 경제개발이 어렵게 된다. 요런 지금 딱 가이드라인을 중국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충실해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상당 기간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충지대를 왜 포기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뒷문을 지켜주는 김정일이가 뭡니까? 김정일은 중국의 뒷문을 지켜주는 미친 개입니다. 미친 개가 오히려 뒷문 지키는 데는 나은 거 아닙니까? 정문을 미친 개가 지으면 손님들 오다가 다 도망가지만 뒷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로 도둑놈이든지 강도든지 적대적인 사람들이니까 그게는 미친 개가 오히려 더 선보고 있을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또 김정일이가 좋아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편이 되니까 이렇게 이해관계가 아주 묘하게 딱 엮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붕괴시킬 만한 국제적인 압력은 오히려 중국이 막아주는 거죠. 중국이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중국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어차피 북한의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은 실전 배치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만약 진짜로 실전 배치할 만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갖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약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북한이 만약 실전 배치 가능한 핵무기와 이 미사일을 갖게 되면 우리가 먼저 위협을 받는다. 우리가 먼저 위협을 받는다. 그러니까 손을 비틀어서 그걸 못하게 하겠다. 그러나 지금 그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간의 이 통일 문제는 중국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와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 국가 중에서 한국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중국밖에 없어요. 일본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예요. 러시아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중국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제 연간 10억 달러씩 들어가던 돈과 물건이 끊기니까 그것만큼 그 양만큼 중국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중국이 지원. 그건 뭐냐? 그것만큼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더 높아지고 있다. 이거죠. 아마 김정일도 굉장히 깝깝할 거예요. 김정일도 속으로는 중국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계속 중국식으로 개방하라고 압력을 넣으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 정권이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중국의 압력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봐주지 않으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일종의 양다리에 걸치기 위해서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바로 김정일로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양쪽으로 좀 얻어먹겠다. 이 전략이죠. 옛날에 김일성이가 중국과 소련이 사이가 나빴을 때 중소국 분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러시아로부터도 중국으로부터도 얻어먹으면서 연명해온 그 전략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중국 문제는 통일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삼국 통일할 때의 그 시대 상황과 조금 비슷해졌어요. 삼국 통일할 때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아가지고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당의 속셈이 신라를 도와서 삼국 통일을 해주고 신라로 하여금 한반도의 주인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손을 잡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당나라가 신라를 앞세워가지고 백제를 치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치고 한 다음에는 신라까지 먹어버리겠다. 그래서 한반도를 속국으로 만들겠다 하는 의도가 있음을 간파한 신라 지도부는 일단 참아야죠. 언제까지 참느냐?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백제 고구려 멸망할 때까지는 참습니다. 참는 기간 중에 당나라와의 대결을 준비를 합니다. 당나라하고 이제는 싸워야 되는데 아마 둘러보니까 국제정세하에서 당나라하고 1대1로 싸워서 이길 자신은 있는데 왜냐? 보급선이 길어가지고 당나라 군대가 이 한반도까지 들어오는데 너무 많은 식량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한반도에서 붙으면 우리가 자신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배후에 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나라하고 싸우는데 일본이 당나라 편이 돼가지고 신라의 등을 쳐버리면 큰일 나니까 일본을 중립화시켜야 되겠다. 일본이 당나라 편이 아니고 우호적 중립이 되도록 외교를 합니다. 외교를 해가지고 당시에 일본이 천무천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쿠데타를 통해서 일본에서 정권을 잡았어요. 쿠데타를 할 때 신라계 도레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신라적인 정권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은 입장에서 가만히 외의 입장에서 한반도 정세를 딱 보니까 제일 걱정했던 것은 뭐냐?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던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가 부흥운동을 할 때 일본에서 총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3만 명을 400척의 배에 태워가지고 지금 금강 입구까지 보내가지고 백제의 부흥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